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축구 미리 올려놨거든요. 챔피언스리그 4경기 유튜브에 올라간 거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경기 샬럿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샬럿은 요즘에 라멜로가 뛰긴 하는데 출전 시간 제한도 살짝은 있고 요즘에 좀 영 솔리드하지가 못해요. 샬럿이 얼마 전에 직전 경기는 브리지스가 그래도 조금 했는데 그냥 골스한테 뭐 가비지로 패배를 당했었죠. 그냥 확실히 요즘에 샬럿은 뭐 얘네가 원정 9연전을 해가고 1승 8패였다가 홈으로 돌아왔는데 워싱턴이나 골스한테 모두 지면서 요즘에는 뭐 경쟁력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샬럿이 공격의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전부 다 리그 꼴찌 수준으로 찍히고 있어요. 이 와중에 수비도 썩 잘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 오늘 백투백이긴 한데 미네소타 백투백 6승 5패로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보다는 팀 성적도 그렇고 백투백 전적도 살짝은 떨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는 신인 기반으로 에너지가 높아졌고 수비가 좋아졌다, 그리고 템포도 올라갔다 이랬는데, 사실 요즘에는 신인들의 기용빈들을 조금 줄였죠. 디빈첸조나 랜들이 복귀를 함에 따라서 걔네들을 많이 쓰느라 신인들 출전 시간이 조금 줄었고 이전처럼 약간 템포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복귀하자마자 랜드 같은 애들 잘한다든지 디빈첸조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제 경기는 사실 이 필라델피아랑 126대 112 엄청 점수가 많이 나긴 했었어요. 어렵게 승리를 했는데 좀 미미했었죠 사실 둘 다. 글쎄 미네소타가 지금 좀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보니까 디빈첸조는 복귀하고 나서는 백투백도 뛰고 그랬는데 랜들이 내일 뛸지 안 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퀘셔너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뭐 랜들이 못 뛴다 하면은 아마 NAW나 클라크 이런 애들을 선발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튼 이거는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미네소타가 월등해 보이긴 해요. 얘네들이 백투백일 때 엄청 뭐 처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언더오버는 좀 진단이 어려워. 샬럿이 요즘에는 원래 뭐 언더팀이기도 하지만은 공격이 라멜로가 있을 때는 확실히 좀 점수를 많이 내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팀 자체가 워낙에 못해요. 최근에 이제 6경기 동안 88, 88, 92, 96, 100, 101. 이 중에 라멜로가 뛴 경기가 절반 이상인데 그랬는데도 득점이 되게 모자라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이고, 미네소타 얘네는 오바팀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이것도 신인들의 출전 시간을 좀 줄이면서 약간은 변화된 부분이 있다. 언더오버 진단이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그냥 저는 미네소타가 8.5. 오늘도 사실 필라델피아가 지금 되게 라인업이 부실부실한데 그랬는데도 미네소타가 4쿼터에야 겨우겨우 이제 핸디각을 잡았거든요. 미네소타가 아주 안정감이 없기는 해.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그래도 이거는 저는 양팀의 지표상으로는 샬럿이 조금 더 미네소타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홈임에도 불구를 하고 이넷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유타 경기인데 이거는 뭐 탱킹 매치예요. 둘 다 이제 동서부 15등 꼴찌 팀들의 대결이고, 워싱턴이 시즌 11승, 유타가 15승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워싱턴이 탱킹 레이스 1등이고 유타가 아마 3등일 거거든요. 이런 매치는 안 가는 게 답이긴 해. 자, 보시다시피 유타는 또 탱킹 작업을 하는지 마카넨, 캐슬러, 섹스턴, 콜린스, 클락슨 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이고 있는 6명 중에 5명이 결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최근에 이렇게 애들이 많이 빠진 경기, 이런 주력 자원들 5명이 싹 다 빠진 경기가 한 2번 정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3월 2일날 유타와 뉴올의 경기입니다. 그 다음날에 또 백투백이 있었는데 다음날에는 뭐 캐슬러 정도는 쓰고 이날은 아예 싹 다 뺐거든요. 유타의 라인업을 보면은 센사보, 콜리어, 필리포스키, 케마두 주장.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일 예상 라인업이랑 똑같죠. 이때처럼 유타가 애들을 엄청 많이 뺐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뉴올리언스가 좀 뛰는 팀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래도 야투를 많이 주고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뉴올의 마행 같은 것들을 되게 좋게 봤는데 유타가 심지어 막 역전까지도 하고 3쿼터 막바지쯤에 그랬던 경기입니다. 유타가 나름대로 분전을 했는데 96개나 시도를 해가지고 48% 정도, 3점도 44개 쌌고 36.4%. 그러니까 이 물량 공사 자체는 아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타는 이런 어설픈 라인업으로도 꽤나 비비긴 했었다. 유타가 121점이나 냈던 거, 이런 것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포틀랜드와의 경기 때도 유타가 애들을 싹 다 뺐었거든요. 필리포스키, 케마도, 센사보, 콜리어 주장.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라인업이랑 똑같아요. 일단은 벤치에서 키온테즈가 22개 중에 6개, 야투가 개처박았었고 이날도 뭐 센사보가 3점 5개 중에 4개, 필리포스키 4개 중에 4개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해줄만한 애들은 충분히 해줬거든. 마이카 포터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날도 98회나 야투 시도를 했습니다. 포틀랜드도 나름대로 요즘에 좀 뛰는 팀이고 유타는 원래부터 무지성 공격 많이 하는 팀이니까 뭐 야투가 일단은 40%가 안 되고 이게 제일 크고요. 근데 또 3점은 40%가 넘었어. 이날은 사실 이제 포틀랜드가 마행각을 잡았었거든요. 한 7점이면 마행하는 거였는데 경기가 2점 차였잖아. 근데 이거는 대부분 4쿼터 막바지 때 1, 2분가량 남기고 한 5점가량 쫓아간 경기예요. 그래갖고 마행이 터졌는데
어쨌든 유타는 이때는 사실 그전보다는 점수가 좀 부족하긴 했다. 내일도 이거는 결국에 팀들끼리 붙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유타가 이렇게 많이 빠져도 어느 정도 공격은 좀 보장돼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최소한 득점은 좀 내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 자원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점수 자체는 꽤나 생산력이 있는 팀이에요. 실점도 많이 하고. 과연 이거는 워싱턴이나 유타나 둘 다 뛰는 팀인데 이거는 뭐 탱킹 팀들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그냥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그냥 유타의 프렌이나 오바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는 해요. 그냥 나는 유타가 생각보다는 잘 비빈다. 그거를 좀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유타가 홈에서 이제 그 9연전을 했는데 3승 6패 정도로 꽤나 선방을 했었어요. 어려운 팀들도 많이 만났는데 꽤나 선방을 했었고, 이제는 원정으로 가기 때문에 확실히 좀 힘이 빠지긴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뭐 유타의 프렌이나 오바 생각 중인데 근거는 크게 없고,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뭐 탱킹팀 매치, 이거는 누가 이긴다고 해도 사실은 기분 좋을 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두 팀은 쿠퍼 플래그 드래프트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애들이고, 이런 경기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유타 프렌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일단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인데 어제 경기에서는 모블리한테 휴식을 줬고 내일 경기는 모블리가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프로보블로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는 이제 모블리가 빠지면은 공수 양면에서 한 7점가량 손해를 본다. 클리블랜드 같이 잘 나가고 있는 팀에서 7점가량의 이런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블이 오늘 시카고를 그냥 이렇게 발랐죠. 그리고 뭐 주전들의 출전 시간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었었고, 클리블랜드가 그래갖고 지금 또 11연승을 달리게 되거든요. 요즘에 구간상으로 굉장히 좋다. 근데 뭐 백투백이지만 얘네들도 10승 2패로 백투백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올 시즌에 마이애미랑 경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한번 고꾸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122 대 113으로 이때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헤맬 때야. 한창 연승하다가 그게 막히고 나서 조금 이제 헤맬 때인데, 그때 마이애미가 한 적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마이애미는 보면은 아직까지 버틀러가 살아있을 때고, 뭐 아데바요의 조금 활약이라든지 히로도 이때 진짜 잘할 때고 34득점, 덩컨 로빈슨도 3점쇼 해주고, 벤치에서 로지어나 드루스미스 이런 애들이 잘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마이애미가 자원이 이탈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뭐 버틀러는 팀을 떠났고 하케즈, 요비치, 웨어, 위긴스 이런 애들이 싹 다 아웃이거든요. 이 중에 뭐 위긴스나 웨어는 주전이라고 봐야 되고, 하케즈, 요비치도 핵심 벤치 자원이란 말이야. 근데 또 다비온 미첼도 내 퀘셔너블이에요. 제가 요즘에 마이애미 와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다비온 미첼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벤치에서 쓰던 벅스라든지 러브라든지 이런 애들을 선발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번처럼 마이애미가 클리블랜드 상대로 좀 잘했을 때 그만큼 뭔가 이렇게 좀 득점적으로 지원을 해줄 만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끽해봤자 뭐 벤치에서 뭐 펠레 라르소리나라든지 그런 애들 말고는, 또 로지어는 요즘에 되게 못하니까 벤치 기대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히로도 한창 그때 잘했을 때보다는 많이 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딱히 마이애미가 요즘에 분명히 잘하고 있어. 마이애미가 요즘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언더팀의 기조로서 얘네들 야투나 3점 넣은 거에 비해서는 이 득점이 낮잖아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야투 방어랑 3점 방어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이 실점이 굉장히 낮잖아요. 한마디로 마이애미가 극 언더팀이라는 소리인데, 마이애미가 요즘에 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뭐 애틀랜타, 인디애나, 워싱턴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뭐 홈에서 상대한 거긴 하고 이제 원정으로 가는 건데, 이 기간 동안 마이애미는 수비가 그래도 좀 좋았었거든요. 뭐 뉴욕한테 연장간 경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수비빨로 힘을 내준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내일은 자원 자체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상황이어갖고 아무래도 분명히 요즘에 마이애미가 괜찮게 하고 있는데 클리블랜드의 뭐 10연승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클리블랜드가 훨씬 더 좋은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클리블랜드의 색깔을 좀 입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일단 저는 클블 사이드를 좋게 볼 텐데 226도 사실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에요. 요즘에 클블의 화력을 생각하면은 얘네들 그냥 공격 리그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수준이고 수비도 어렴풋이 되고는 있다. 근데 경기당 지금 클블이 뭐 240점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시카고한테 오늘도 뭐 점수 260점 가까이 나고, 포트리랑도 연장 같지만은 그 경기도 뭐 한 260점 뚫고, 보스턴이랑도 뭐 240점 게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클리블랜드 경기 사실 언더가기는 어렵거든요. 과연 마이애미가 얼마나 클블을 늦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언더보다는 그냥 클블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저는 마이애미가 지난번에 클블을 잡았을 때 당시에 잘해줬던 애들이 좀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결정 자원도 너무 많아가지고 벤치에서 좀 발목을 잡을 그런 선수도 부족해 보이고 이래갖고 저는 그냥 클블 사이드를 더 좋게 볼 것 같고요. 10.5는 근데 좀 높기는 하지만 백투백이라서 일단 봐야 될 거는 같아. 언더는 안 보니만 못하긴 해요. 저는 마이애미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를 보는 건데, 요즘에 마이애미에서 3점이 꽤 잘 터지잖아요. 3점이 터진다면 무슨 일이 날 수 있다. 마이애미가 3점이 터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보면 여기 뭐 4등 정도로 터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신 분들은 뭐 오바봐도 나쁠 건 없어요.
사실 나는 226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 자, 그 다음에 보스턴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 자, 보스턴이 내일도 주루 할러데이, 포르징기스가 다 오프리입니다. 주루 할러데이는 손가락에 문제가 있고 포르징기스는 요즘에 좀 결장이 잦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보스턴이 사실 이게 투빅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비가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스턴도 사실 좀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 디트한테 진다든지 뭐 클리블랜드한테 역전패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보스턴을 막 엄청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뭐 덴버를 상대로 좀 승리하기도 하고, 내일도 사실 2라인업 정도면은 그래도 보스턴이 어느 정도 좀 괜찮긴 하거든요. 벤치에서도 뭐 하우저 같은 애 나오면 해결이 되는 편이고, 브라운이나 테이텀이 갑자기 뭐 퀘셔널이 걸려가지고 못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보스턴 라인업은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드루 할러데이나 포르징기스나 얘네들이 오히려 안 뛸 때가 좋게 찍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었었고, 이런 주축 자원들 핵심 로테이션 중에 몇 명 빠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스턴은 보스턴이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포틀랜드가 지금 10.5를 받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요새 되게 잘하죠. 매번 그 이제 11경기 동안 10승 1패 구간이 있다가 어려운 상대들 미네소타, 덴버, 레이커스 걔네들 만나고 4연패를 했는데, 이후에 원정 경기도 6경기 중에 5번이었는데 6경기 동안 5승 1패를 했거든요. 포틀랜드가 딱 이제 클볼한테만 졌어. 그리고 그 경기도 사실은 포틀랜드가 앞서 나가기도 했었고, 연장 가가지고 진 경기인데, 필라델피아, 클블, 브루클린, 워싱턴, 유타, 샬럿 좀 팀의 면면을 봤을 때는 좀 쉬운 애들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 클리블랜드랑도 대등한 게임을 했다. 그게 제일 돋보이거든요. 글쎄 내일 뭐 그랜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저는 요즘에 그랜트가 빠지는 게 오히려 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0.5 정도면은 프렌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더오버상으로 요즘에 보스턴은 확실히 언더팀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단순히 뭐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페이스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야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약간은 좀 언더팀이라는 거 짐작할 수도 있고, 반면에 포틀랜드는 얘네들 뭐 야투 내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좀 수비 내용에 비해서는 점수가 되게 많이 나잖아. 포틀랜드는 오바팀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언더오버는 좀 진단하기 어려운데, 그냥 어느 팀의 색깔을 조금 더 내다볼 거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좀 이게 반대예요. 나는 포틀랜드가 프렌을 할만하다고 보는데, 언더오버 중에서는 오버보다는 언더가 좀 땡긴단 말이지. 언더가 땡기는 건 이게 보스턴의 색깔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포트 프렌의 언더인데 쉽지 않아요. 둘 중에 뭐 하나 잘 골라야 될 것 같아. 어느 한쪽의 색깔을 입히기가 어렵네, 언더오버는. 자, 그 다음에 미러키 대 댈러스 경기인데, 미러키가 백투백이기는 해요. 그래갖고 이 릴라드나 쿤버가 혹시라도 관리를 받을 수가 있어. 얘네들이 최근에 한 10경기 정도 보면은 부상들도 좀 있었고 결장하는 경기도 있었고 좀 출전 시간 제한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일 혹시라도 이제 미러키에서 관리가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얘네들 백투백일 때 5승 6패, 동부에서 5위 정도 달리고 있는 거 비해서는 백투백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백투백마다 최근에는 릴라드나 쿤보 중에 관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미러키도 마냥 엄청 좋게 보긴 어렵긴 한데, 이거는 근데 댈러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어빙까지 시즌 아웃이 돼버렸다. 안 그래도 지금 라이블리, AD, 개포드, 센터진이 싹 다 아웃이 되고 워싱턴까지 지금 빠지고, 그 외에도 하디, 엑섬 같은 이런 롤플레이어들까지 싹 다 빠지는지라 댈러스가 그냥 너무 심각하거든요. 결장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맞대결 때 3월 2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미러키가 그냥 댈러스를 무창히 박살을 냈다. 132 대 117로. 자, 지금 댈러스는 센터진이 그냥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모제스 브라운이 키가 218이고 모제스 브라운이 그래도 11계약으로 댈러스에서 조금 했거든요. 근데 모제스 브라운이랑 추가적인 계약을 안 했어. 지금 그래갖고 센터가 이 드와이트 파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파웰도 출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뭐 캐슬러 에드워즈나 올리버 막생 포르스퍼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뛰고 있는데, 사실 댈러스의 인사이드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댈러스는 이날도 미러키한테 오펜을 14개를 따였었고 자이어트를 35개를 허용을 했어요. 그 중에 13개가 쿤보였고, 한마디로 인사이드에서 파울이 아니면은 못 막는다, 미러키를. 그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나는 내일도 댈러스는 여전히 인사이드가 너무나도 약하고 지금 자원도 모자라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그냥 댈러스가 힘을 못 낼 거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댈러스는 물론 이렇게 너무 자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수비도 안 되고 있는데, 공격마저 요즘에는 3점이 나락을 갖고 내일은 더구나 어빙까지 없다. 이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댈러스한테 거는 기대치가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카이리 어빙도 빠지게 되기 때문에, 보니까 어빙의 유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 왜냐면은 어빙이 최근에는 뛰었던 기간에 너무 팀도 자원이 없다 보니까 어빙도 이런 부분에서 얘가 뛸 때 손해를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갖고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어빙이 없으면 한 4점가량 모자라게 된다. 특히 어빙이 없어지면은 득점이 한 7.5점이 빵꾸가 나버립니다. 실점도 한 3점가량 줄어든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상으로도 언더로 많이 간다는 거고, 저는 이거 이상으로 댈러스는 공격에서 큰 문제를 겪을 거다. 단순하게
지금 2라인에 보면 디유니디, 크리스티, 탐슨 이러면은 그냥 고투가이가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부터 하디 같은 애들도 벤치에서 득점 뽑아주고 엑섬도 좀 더해주고 그럴 수 있는 애들인데 지금은 그냥 뭐 해봤자 나지마샤 같은 애들이 그냥 크리스티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좀 해줘야 될 정도로 댈러스가 엄청 자원이 모자라요. 이건 그냥 저는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자체가. 근데도 미러키가 백투백이어서 홈에서 한 자릿수 마인이면은 그냥 이거는 미러키를 봐야 되는 경기 같아요. 지난번처럼 이 미러키가 상대 인사이드를 부숴줄 거다. 그렇게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225.5는 사실 요즘 미러키의 뭐 득점세도 그렇고 언더오버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댈러스가 이거 100점도 못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얼마 전에 세크한테도 어빙 부상당하고 나서 자빠지기도 하고 98점 내고 저는 언더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댈러스가 저는 득점을 많이 못할 거다. 자원 자체가 너무 거덜나버렸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덴버 대 세크라멘토 경기. 이거는 일단은 세크라멘토가 이 사보니스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때 상대가 댈러스였잖아. 어빙이 빠져버린 댈러스. 그냥 그거는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는 저는 사보니스가 빠지면은 이제 스탯상으로는 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세크라멘토가 한 8점가량 손해를 본다고 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사보니스가 없는 경기 때 상대가 댈러스였으니까 없을 때 수치가 꽤나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미해진 거야. 원래는 한 8점가량이었다가 여기도 보면 한 6점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세크라멘토 확실히 사보니스가 없을 때는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다. 왜냐면 내일은 상대가 빡센 상대 덴버다 보니까 많은 곤경을 겪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덴버가요. 얘네들도 내일 요키치가 퀘셔너블이래. 자, 요키치는 이 퀘셔너블은 엄청 큽니다. 당연하게도. 요키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21점이 납니다. 21점. 요키치가 빠지면은 덴버라는 팀은 21점이 빠져버리고 특히 그거는 전부 다 공격에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만큼 덴버가 혹시라도 내일 요키치가 빠지는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정말 큰 변수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직전 경기 때도 크게 요키치가 문제도 없었었고 글쎄 저는 어지간하면 뛸 거라고 보거든요. 요키치도 올 시즌에 결장했던 게 독감 같은 거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빠졌던 게 전부지 신체적으로 어떤 큰 부상이 있어가지고 뭐 직전 경기 때 중간에 나갔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갖고 요키치가 어지간하면 뛸 것 같은데 자 근데 요즘에 덴버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매번 덴버 얘기할 때마다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덴버라는 팀은 최대한 상대의 인사이드에서 놀아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리그에서 3점 슛을 가장 안 던지는 축에 속하는데 덴버가 이제 레이커스전 때 되게 말아먹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이 점수가 엄청 모자라죠.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미드레인지 샷들이 너무 많았다. 외곽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덴버 자체가 엄청 안 굴러갔다는 경기고 그 다음에 또 패배를 했던 이제 보스턴전 야투치도가 총 86회였는데 3점은 35개 많이 안 던졌어요. 최대한 인사이드에서 좀 쇼부를 봤던 건데 야투 내용이 별로 안 좋아서 47.7%로 덴버라는 팀에 비해서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미드레인지 샷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덴버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이래갖고 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졌던 미러키전 이때도 전체 이제 야투 시도 같은 거 보면은 105회로 엄청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3점은 34개 많이 안 던졌어. 비율상으로. 근데 뭐 자유투도 많이 안 불리고 야투도 45%가 안 됐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덴버가 최대한 상대 페인트 존에서 놀려고는 했는데 개수가 많이 부족했던 경기예요. 이렇게 덴버가 안 풀릴 때는 이 페인트 존에서 시도수가 상당히 적을 때다. 반대로 덴버가 좀 대승을 했던 그런 경기들은 뭐 인디애나전 같은 거 엄청 잘 풀렸던 경기들은 다 이제 인사이드 많이 놀고 3점도 서지고 그런 경기인데 자 올 시즌 세크라멘토와의 이런 구도상으로 보면은 딱 봐도 덴버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상당히 잘 됐죠. 인사이드에서 엄청나게 놀고 이런 쓸데없는 미드레인지 좀 억제를 하고 3점 적당히 던지고 상당히 덴버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된 경기입니다. 자 올 시즌 초반에 이때는 한 점 차로 덴버가 겨우겨우 이겼던 날인데 이때도 보면은 덴버는 쓸데없는 미드레인지 많이 줄이고 그냥 최대한 상대 인사이드에서 몰빵을 했다. 이런 경기입니다. 덴버는 세크라멘토랑 두 번 붙었을 때마다 전부 다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잘 됐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관찰이 되거든요. 더구나 지금 세크에 사보니스까지 없고 발렌시나스가 물론 영입돼가지고 벤치에서 잘하긴 하는데 당연하게도 사보니스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수는 없는 선수라고 봅니다. 요즘에 덴버가 살짝 좀 오락가락하거나 그리고 내일도 혹시라도 요키치가 빠질 가능성 좀 괜찮게 해주고 있던 나지 이런 애들 퀘셔너블인 거 그런 게 거슬리긴 하지만은 제가 아까 봤던 덴버가 보스턴, 레이커스, 미러키 이런 애들한테 고전했던 거랑은 달리 세크라멘토는 막 덴버를 페인트 좀 바깥으로 몰아낼 역량이 없는 팀이라고 보이거든요. 수비적인 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덴버가 내일 요키치만 정상적으로 뛴다면은 그냥 원래 얘네들 색깔대로 저는 지금은 덴버를 조금 더 높이치고 싶어요. 덴버의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또 홈이기도 하고 나올만하다 그런 생각이어서 저는 덴버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세크라멘토의 최근에 수비 수치가 되게 좋게 찍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댈러스한테 98실점, 휴스턴한테 137점,
유타 101, 샬럿 88. 골스한테 한번 132점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그냥 샬럿, 유타, 휴스턴, 댈러스 전부 다 지금 나사 하나씩 빠진 팀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4연승을 하는 동안 상대들이 너무 형편이 없었다. 덴버는 상황이 다르다. 만약에 요키치가 빠진다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덴버를 세크라멘토가 이렇게 104.4점대로 막아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덴버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멤피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근데 이제 멤피스가 내일도 자책주가 빠지는 대형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즌 초반에는 자책주가 이 정도 차이가 안 났었는데 자책주가 있는 게 없을 때보다 거의 한 8점가량이 좋아지는 게 보이죠. 지금 웬베냐마가 없는 상황에서 자책주는 좀 유력한 DPOI 후보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수비적인 영향이 대단한데 여기도 보면은 자책주가 뭐 있으나 없으나 공격 차이는 한 1.5점 정도인데 수비면에서 한 6.5점가량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만큼 자책주가 멤피스의 수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책주가 직전 경기 때 부상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멤피스가 내일은 수비적으로 고생을 할 만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모란트까지 지금 퀘셔너블인데 자 모란트는 일단 최근에 활약 자체가 되게 안 좋아요. 야투율 36.5%, 3점 14.6%, 턴오버 3.6개, 경기당 뭐 21점. 그러니까 되게 못하고 있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더구나 최근에 좀 경기 결장도 있었었고 얘도 또 이제 부상이 많다 보니까 백투백일 때 관리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멤피스가 이거 내일은 모란트가 못 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모란트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나와도 잘하지도 못하고 클러치 때 그냥 가끔 빛을 발해주고 뭐 그런 건데 일단은 멤피스의 자원들이 좀 많이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알다마까지 혹시라도 빠진다면 이것조차도 저는 꽤나 문제가 될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알다마도 벤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내일 별다른 결장이 없죠. 홈그랜도 뛸 수 있고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가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한창 엄청 좋았을 때 그때보다도 막 딱히 솔리드하지는 못해요. 요즘에 좀 비벼지는 게임이라든지 다 빠진 휴스턴한테 좀 얻어맞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심지어 샌안토니오 백투백인데 그때도 막 전반전에 샌안토니오가 3점 기록 세우고 그랬죠. 오클라호마의 이런 수비 같은 것들이 좀 흔들린다. 지금 여기 보면은 최근에 멤피스나 오클라호마나 둘 다 특히 이제 멤피스는 5경기 동안 1승 4패로 못했고 오클라호마는 7경기 동안 6승 1패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클은 분명히 좋은 기간인데도 공격 좋은데 수비적으로 엄청 아쉬워요. 그리고 멤피스 요즘에 수비적으로 거의 뭐 리그 꼴찌 수준이다. 멤피스가 뭐 애틀랜타, 샌안토니오, 뭐 뉴욕, 피닉스, 클리블 어려운 상대들을 상대한 건 맞아. 실점도 되게 많이 했는데 연장도 가기도 하고 둘 다 그냥 보이는 거 공격 꽤나 잘한다. 근데 수비가 개판이거든요 지금 둘 다.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그냥 249.5여도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멤피스라는 팀이 2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 상대랑 가장 많은 야투를 주고받은 팀이고 자유투 시도 횟수가 1위입니다. 1위. 이렇게 안 좋은 야투 내용에도 9등, 24등인데도 최근에도 득점이 전체 2등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 자유투를 29, 29, 12, 20, 27 엄청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멤피스는 일단은 상대 인사이드에서 많이 비비는 것도 그렇고 저는 자유투도 그렇고 좀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얘네들의 퀄리티랑은 뭐 별개로. 그래서 이것도 저는 오클사이드에다가 오버 보는 게 좋아 보여요. 멤피스에서 자책주가 빠지는 게 상당히 커 보인다. 한 가지 변수라면은 이게 멤피스가 그래도 홈이라는 점이긴 한데 멤피스 요즘에 홈에서도 최근 4경기 동안 1승 3패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성적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홈에서 3연패여가지고 딱히 그런 얘기도 할 게 못 됩니다. 물론 이제 멤피스가 서부에서 뭐 4위고 오클이 1위고 좀 그 상위권 팀들 간의 맞대결이긴 한데 지금 상황 자체가 오클한테 많이 쏠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클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디트 경기 말씀을 드릴 텐데 후반기 시작하고 초반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97대 106으로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승리를 했고 휴스턴이 점수가 되게 모자랐었죠. 자, 내일 클리퍼스는 이제 백투백이어가지고 지금은 파웰이나 카와이가 둘 다 못 나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날도 파웰이나 카와이가 둘 다 없었었다. 그래서 보그단 로빗이 선발로 쓰고 바툼 올려 쓰고 이랬었는데 뭐 하든이 야투 22개 중에 5개, 보그단이 19개 중에 뭐 6개, 3점은 12개 중에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못했어요. 보그단이나 하든같이 점수를 뽑아줘야 되는 애들이 정말 못했었다. 이런 날이었었고 반면에 디트로이트도 사실 엄청 뭐 잘 돌아간 날은 아니거든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 같은 애들 그냥 망한 날이고 비즐리도 다른 날보다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냥 서로 간의 야투가 좋지 못했다.
디트로이트는 야투도 79개밖에 시도를 안 했고요. 대신에 자유투는 많이 던지고. 근데 그 자유투조차 70%가 안 된 날이었었어요. 디트로이트는 인사이드에서 시도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유투 발로 그래도 점수 낼 기회는 많았는데 자유투 확률이나 야투 확률이 별로 안 좋았었고, 그냥 클리퍼스는 야투가 뭐 40%에다가 3점 26.8% 이러면은 뭐 답이 없는 거죠. 둘 다 야투가 개판이었던 그런 날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내일은 클리퍼스가 백투백이에요. 백투백에 6승 6패. 그리고 대단히 좋은 성적까지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뭐 서부에서 9위이기도 하고 순위 대비는 그래도 좀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라인업에 비해서 등수도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지금 동부 6위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너무 잘하잖아. 최근에 이제 한 11경기 동안 10승 1패의 구간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1경기 동안 이 말릭 비즐리의 활약 20점가량 받고 있고, 스틸도 한 개씩 해주고 있고, 야투 49%, 3점 48%예요. 이상하게 자유투는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슈팅 효율성, 트루 슈팅 퍼센트가 TS가 68%, 이거 굉장히 높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으로도 플러스 82로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냥 디트로이트의 좋은 성적에 말릭 비즐리가 확실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냥 클리퍼스랑 만났을 때는 한번 아쉬웠던 정도인데, 뭐 얼마 전에 이게 디트로이트는 저는 매번 얘네들이 3점의 빈도를 조금 줄이고 상대 인사이드에서 많이 논다, 그리고 자유투도 많이 삥 뜯고 있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유타를 팼을 때도 그때도 이 디트로이트의 3점이 사실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41개 중에 11개였다. 대신에 인사이드에서 2점 슛을 51개 중에 40개를 넣었어요. 그 정도로 확률 높은 공격을 많이 했고, 물론 클리퍼스의 주바치가 있긴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맞붙었을 때 그때도 그래도 주바치가 뭐 오펜을 6개를 딴다든지 괜찮게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클리퍼스의 주바치 말고는 잘해줄만한 선수가 별로 안 보입니다. 저는 클리퍼스가 백투백을 겪어온 것도 그렇고, 물론 클리퍼스 얘네들 홈에서 확실히 원정보다 좋기는 해. 요즘에 원정 8연전을 하다가 그 기간 동안 2승 6패, 최근 7경기 때 1승 6패로 엄청 못했거든요, 클파가. 그러다가 이제 홈으로 오는 거긴 한데, 확실히 홈에서 19승 10패로 원정보다는 좋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디트로이트 또한 얘네들도 홈보다도 오히려 원정 승률이 높다, 그런 것도 있고요. 디트가 그러니까 원정에서 딱히 처지는 팀은 아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이거는 저는 디트로이트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제 내일 뭐 해리스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못 나왔었고, 오히려 클리퍼스의 파웰이나 카와이가 빠지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거는 디트로이트의 색깔을 조금 더 앞세워 볼게요. 지난번에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야투도 너무 안 들어갔고, 심지어 자유투도차 두 팀 다 70%가 안 됐던 그런 날이었어서, 얘네들 뭐 시즌 평균 자유투 같은 거 보면은 클파가 79.4%, 디트로이트가 78%인데 그날은 둘 다 70%도 안 됐었거든.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219.5면은 디트로이트의 색깔로는 뚫을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디트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